이제 국내 공동체인데요. 제가 어제 두 번째 강의 때 이제 해외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국에 이제 돌아보고 나서 국내에 돌아서 국내 어떤가 봤더니, 야, 이게 이제 한국이 역시 다이나마이트 코리아다. 이게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라 이게 나쁜 짓거리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빨리 캐치를 해서 이게 공동체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사람들이 참 눈치도 빨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요즘은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삼 시대고, 요즘에는 같이 관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전부 다 혼자 숨고 싶은 이제 세상인데, 제가 1980년대에 읽었던 하버드 대학 교수 존 네이스비트의 메가 트렌드 대변혁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거기 뭐 세상이라는 게 당연히 무슨 산업화되고 뭐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은 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 리모컨 같은 것도 없었는데 직접 만지지 않고도 TV도 다 하고 냉장고도 다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런 것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의견도 다 물론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 모든 게 화면으로 이렇게 다 진행되고 다 그런다 그러면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모든 게 되는 세상이 오지만은, 그러면 세상이 한 가지 욕망 쪽으로만 완전히 휩쓸릴 것 같지만은 한쪽으로만 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반대 인간의 욕구도 또 상승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직접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직접 만지고 싶고, 수공예품 같은 거 직접 모든 TV나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고 싶고,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것도 직접 보고 싶고, 또 모든 게 이렇게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으면은 또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여하튼 한쪽으로만 세상은 완전히 가는 게 아니다. 한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반대 욕구도 같이 상승하는 게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요즘 혼삼 시대라 그러는데, 혼삼 시대면 당연히 완전히 사람들이 같이 살기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만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뭔가 허전하다, 뭔가 그래도 사람이 그립다, 그래도 좀 뭔가 좀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안에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런 한국에서도 공동체 운동이 뭐 굉장히 자리 잡고 괜찮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최근 트렌드에 미처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데, 최근에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정말 책 안 읽잖아요. 책을 정말 안 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씩 모여서 독서 모임이 우리나라에 최근 한 2, 3년 새에 한 2만 개가 생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책을 이렇게 안 읽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그건 책 읽는 것은 꼭 만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애롭고 그러니까 좀 만나서 직접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트렌드가 요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쪽으로만 갈 것 같지만은 또 한쪽으로만 가지 않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새롭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 허전한 욕구를 이제 해소하고 이제 이렇게 공동체 운동을 했던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취재하고, 보통 공동체 책들도 이제 외국에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책들도 꽤 되는데, 그런 책들은 대부분 다 공동체 지도자라든가 만든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책을 서술하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썼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제 책에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뭐가 고민이고, 어떤 게 갈등이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멘트를, 인터뷰를 다 해서, 제가 300명이나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그걸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스님들이 공동체를 하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인데 스님들이 제일 공동체하고 멋진 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잘하실 것도 같다는 제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번 캐치를 해보시고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하면은 외국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세상, 경쟁, 스트레스, 이게 이렇게 또 자원 낭비, 모든 게 허영만 부추기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들끼리라도 모여서 조금 이상향, 이를테면 정토 세상을 만들어 보자, 불국토를 만들어 보자든가,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상향을 우리끼리라도 하나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살아보자는 게
처음에 등장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 운동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외국에는 제가 소개한 공동체들은 대부분 다 좀 그런 공동체들이었는데 지금은 흐름이 완벽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흐름 두 가지인데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오로빌도 그러고 영국의 이런 공동체 제가 소개한 공동체들도 그러고 예전에는 거의 황무지 같은 데다가 막 100만 평 지금 오로빌 같은 것도 750만 평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는데 황무지 그냥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 땅에다가 그런 땅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능했는데 공동체 운동이 처음에 출발한 유럽이나 뭐 미주 이런 데 땅값이 너무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막 100만 평, 뭐 수십만 평 땅에다가 우리의 이상을 만들자 이상만 가지고 그게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땅값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땅값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자본주의 최근 3, 40년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뭐 왕국을 하나 만들어버리자 큰 땅에다가 그게 이제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첫 번째가 이제 전환마을이라고. 전환마을은 그러니까 전통 우리 보통의 마을을 우리 시골 마을이라든가 그 구도심이라든가 도심에 이런 마을을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무슨 우리들끼리 같이 노는 공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우리가 이미 도시화 과정에서 완전히 핵가족화 마을 마당 이런 것이 다 해체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삭막해져 버렸는데 그런 것을 좀 복원해서 공동체성을 복원해서 옛날 같은 분위기 인간답게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얼굴도 알고 서로 같이 잔치도 하고 같이 울력도 하고 이런 공동체성을 살리는 이런 게 이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전환. 그게 이제 하나의 전환 마을이 하나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는 도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유주택입니다. 코하우징. 그거는 이제 코하우징은 뭐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9가구, 10가구 아니면 또는 5가구 사는 빌라나 똑같은데 거기에 1층에 뭐 커뮤니티 공간만 두고 거기서 얘들을 같이 키운다든지 얘들이 뭐 컸다면은 거기서 저녁밥만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귀찮으면은 한 일주일에 식사를 2번만 같이 한다든지 일주일에 식사를 2번만 같이 해도 서로 죽었는지 사는지는 알고 서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는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라 그래서 100%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전부 다 100개 공동체면 여기 계신 분들이 100분이 100 공동체를 만들면 100개 공동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규율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가구 수도 다르고 전부 다 룰도 다르고 전부 다 공동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체마다 우리는 공유하는 것을 80% 하고 프라이버시를 20%만 하자는 데도 있고 거꾸로 우리는 우리는 어차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이제 사람이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그걸 바꾸기 어려우니까 프라이버시를 80%로 하고 공유하는 것을 한 20%만 하자. 아니면 공유하는 것을 한 10%만 하자. 이런 것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각기 공동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공유주택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외롭고 고립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어디가 먼저 생겼다고요? 산업화나 자본주의가 먼저 된 유럽에서 먼저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문제의 더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유럽에서 먼저 공유주택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같은 데는 국민의 5분의 1이 공유주택에서 산답니다. 5분의 1이. 도시에서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공유주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울에서 공동체도 밝은 누리와 은혜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은 같은 서울 하늘에 있는데도 얘들이 너무 많고 척 보면은 얘들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엄마들도 스트레스가 없고 정말 밝아요. 그럼 뭐 표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뭐 한국에서 지금 뭐 저기 10년 동안에 저출산으로 무슨 국가 예산을 126조를 들였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이 저런 데를 가보고 이건 원인은 뭘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들이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도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 못하고 저런 데 가서 저런 데는 왜 어떻게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저렇게 얘를 많이 낳아도 되고 같이 얘를 키우면서도 저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걸까. 그 핵심이 이제 공동체라는 걸 계속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도시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는데, 스님들도 제가자들 모아서 얼마든지 스님들끼리만 물론 해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제가자들이 정말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 요즘에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수생에 거쳐서 공덕을 닦으신 분이 스님 되는 건데, 그거 좀 이제 제가자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런 공동체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공동체를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은혜 공동체도 그런데 삶이 너무 행복해지니까 자기들을 교회를 떼버렸다. 교회 이름을 떼버리고 아예 이제 자기들은 너무나 열려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관념적이 안 되고 삶 위주로 변화돼서 파티하는데 스님들도 몇 분 계속 초청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기독교에서 완전히 이게 이제 바뀌어버렸던데, 삶 위주로. 여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기독교에서 출발한 건데, 은혜 공동체가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쉽게 이 사람들이 경희대 앞에서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육아 공동체로 시작을 했는데, 얘들은 이제 공동 육아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면서 얘들을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제 한 1km 근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얘들을 같이 길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조금씩 크고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얘들 다 키워놓으면은 이제 우리들 볼일 다 봤으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같이 얘들 키우면서 부모들끼리도 같이 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삭막한 세상에, 관계도 다 힘든 세상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야, 우리 찢어지기 너무 아쉽다. 우리 그냥 이왕에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인데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기 도봉산 밑에 앙골 마을이라는 데다가 이제 땅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공동체를 국가에서도 이제 워낙 저출산이고 이런 게 심각하니까 공동체 이 공유주택 짓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분들도 돈이 없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다 모아보니까 한 50명이나 사람은 많은데 모아보니까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3억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그러면 요즘은 전부 다 찢어져서 전부 다 각기 흩어져서 얘도 안 나니까 국가도 답답하니까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억을 서울시에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1가구 2주택에도 다른 집 있어도 그렇게 융자해 준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10억을 융자해 주니까 10억으로 땅을 산 거야. 융자를 받아서. 이제 원래 종잣돈 3억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땅을 샀으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새마을 금고의 융자를 받고 이제 건축을 올린 거예요. 건축을 올려서 이게 지하 1층, 이제 3층짜리 건물을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이게 이제 총 건축비가 45억 원 들어도 50명 입주했으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1억 원이 안 드는데 얼마나 집을 멋있게 지었는데, 여기 우리나라 건축 대상은 다 받았는데 가서 보고 저는 특급 호텔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기는 2층에는 이제 바인데 2층에서는 얘들하고 다 어울려 살면 어른들도 어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들의 치거든요. 같이 있으면은. 2층은 얘들 출입 금지, 어른들끼리 맥주도 한잔 포도주도 한잔 하자 하고 2층에다 바를 만들었고 1층에는 카페, 그리고 뭐 곳곳에 도서관이 있고 댄스실이 있고 악기 연주실이 있고 뭐 이제 지하에 식당 있고 세미나실 있고 뭐 온갖 이제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옥상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뭐 애들 다락방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보통 예전에는 몇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10가구가 모여서 이런 걸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끔씩 또 변덕도 심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필지를 10가구가 다 분할을 했었는데, 한 사람이 나는 못 살고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무슨 어디 부동산에다 자기 몫을 내놓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팔고 가버리면은 이게 엉뚱한 사람이 뭐 아무 공동체로 살 의향도 없는 사람이 그 땅을 만약에 사게 된다, 어디 경매라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가 다 소유권은 조합을 설립해서 소유권은 조합이 전체가 갖고 개인들은 이제 보증금을 가지고 입주하는 식으로, 나중에 싫으면 보증금 빼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전부 다 n분의 1로 하질 않도록, 어디 공동체라는 거예요. n분의 1로. 공동체는 어떤 분은 연봉이 1억이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1,000만 원인데 n분의 1로 안 하고, 이제 수가 많고 적건 간에 그 가구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좀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전세금 1억 500만 원 내고 소득이 적으면 7천만 원 내고 여기는 싱글들도 7명이나 사는데 싱글들은 저는 돈 모아놓은 게 뭐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러면은 월세 25만 원만 내고 이제 사는 거예요. 월세 25만 원만. 그러니까 월세 25만 내고 이렇게 특급 리조트 같은 데 이렇게 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 서울에서 한두 평짜리 고시원 살아도 창문 있으면 45만 원, 창문 없으면 35만 원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월세 25만 원인데 그렇게 또 여기서 포도주랑 맥주는 제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넋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살면은 이게 생활비가 너무나 전략이 되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그 힘든데 같이 살면은 이렇게 생활비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음식비 그리고 뭐 전기세, 난방비 전부 다 합쳐서 1인당 15만 원이라는 게 1인당. 서울에서 1인당 15만 원을 내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를 그렇게밖에 안 내고 이게 모여 살면 그게 가능하다는 모여 살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먹고 사는 것도 잘 먹고 살아요. 생활비. 그 저녁 식비만 해서는 10만 원인데 난방비 이거 이제 다 해서 15만 원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같이 모여서 살면은 얘들 입장에서도 어른들도 이제 회사 돌아오면 피곤한데 이렇게 늘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보통은 집에 돌아가면 애 볼 일 또 아이고 빨래하고 뭐 할 일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면 다른 이렇게 공유주택도 대부분 그러는데 저녁에 식사할 때 일주일에 한 번만 당번을 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가정주부라도 6일은 댄스 해도 되고 주변 산책 북한산 둘레길 산책해도 되고 전부 다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도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삶에 이렇게 완전히 매여서 살지 않고 이렇게 회사 가서도 완전히 집에 오고 싶고 또 이분들 하는 얘기가 너무 이게 너무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겁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통에 좀 직장 생활에 지장은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공부 모임도 많이 하고 뭐 얘들도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도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얘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전부 다 얘들 하나나 둘 많아봐야 둘 대부분 하나인데 저도 하나를 키우는데 하나를 키워봤는데 하나 키우면은 직장인으로서 요즘에는 부모뿐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매달리는데도 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이 대공원이나 동물원 데리고 가봐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는 서비스 한다고 봉사한다고 손주 귀엽다고 가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가 않거든요. 얘들 입장에서는 스님들은 얘 안 키우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얘들 이런 데 데리고 가보면은 얘들이 스님들도 가끔씩 또 절에 놀러 오면 또 봐주신다고 몇 시간씩 봐주시기도 하시죠. 얘들이 제일 많이 어른들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심심해. 야 소금 한 바가지 퍼줘. 이렇게 맨날 심심하다. 코드가 안 맞으니 안 심심할 수가. 지들을 코드 지기들 눈높이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뭐 만나요. 그러니까 맨날 심심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대로 힘이 빠지고 얘들은 얘들대로 재미도 없고 어른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4명이서 힘 빼고 같이 본다 그래봐야 얘들 힘들고 그리고 주중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힘든데 주말 되면은 좀 나도 쉬어야 되는데 또 얘들 봐야 되고 간혹 가다가 또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뭐 급한 일이라고 뭐 나오라 그러면은 진짜 수도권 2천만 주민 중에서 얘 하나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낳겠더라고요. 얘를 낳겠어 누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언니 오빠 이모 삼촌이 50명이니 50명이니 이게 너무 해평을 애기들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전부 다 언니 동생 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때도 한 사람이 당번이 딱 봉고차 한 대 싣고 얘들 10명씩 싣고 그냥 동물원이나 어린이 대공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얘들로서는 행복하죠. 얘들은 지 친구들 언니 오빠들하고 가는 걸 좋아하지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서도 뭐 밑에 저학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니 오빠 노릇 해줄 형들도 있으니까 지들끼리 가면은 당번만 한 2-3달에 한 번만 당번만 해서 싣고 가서 봐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잘 다녀와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놀면 돼요. 직장인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며 얘들은 얘들대로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윈윈인 거예요. 너무나 삶에서 스트레스가 없고 같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파티도 음악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파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지들끼리 모여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거래요. 이런 식으로 얘들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얘들 여기서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이게 소규모 그룹식으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잘 되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하다 상담을 개인 상담으로도 출발해서 개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제 느낌에는 이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꼭 뽕 맞은 사람 같다 이런 표정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들이 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 보니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사람 다 갈등이 있잖아요. 아, 나는 다 살아도 저 인간하고는 못 살아. 저 인간만 없으면 살 텐데 어디 저 인간은 하늘 끝까지도 날 따라다니네.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사람하고 모여 살면 늘 걸리는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걸려 있으면 삶이 행복할 턱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 이렇게 걸림돌을 마음에 걸린 것을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혼해지고 관계도 이렇게 풀어지고 이 공동체는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상담이 굉장히 치유의 어떤 비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들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똑같이 소그룹에 끼워주면서 똑같이 대화 모임에 어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 학교에 가면은 얘들이 늘 하는 얘기라는 게 뻔하고 누가 하나 지정해서 뒷담화하고 왕따시키고 씹는 얘기하고 또 그런 그 겉에 표피를 하려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자기를 여기서는 모임에서 어른으로 대우해 주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으로 대우해 주니까 내 자신도 자동으로 어른이 되더라. 애들도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고 말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생각도 깊어지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대화하는 것은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놀지를 못하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아예 학교를 안 가고 지들끼리 홈스쿨링을 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대화하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수준이 또 서로 달라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 이제 1년에 꼭 명절 때 되면은 뭐 알프스라든가 이런 데로 여행을 가는데 뭐 한 2년 전에 이렇게 막 1년 전에 예약하고 준비하니까 굉장히 싸게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 커뮤니티 멤버들이 80명인데 저번에도 알프스를 가는데 79명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뭘 가자 그러면은 참석률이 뭐 절반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절반은 그냥 어디 가자면 뭐 10%나 저런데 멀리 외국까지 가는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이 한 명 빼놓고 79명이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조직의 단맛을 알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조직의 쓴맛만 늘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인간에 대해서 이게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렇게 늘 인간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이 무의식에 많이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살면서 그 우리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내장된 이렇게 데이터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좋구나.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단맛을 이제 아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혜 공동체만 해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다음에 이제 다른 공동체로 한번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공유주택인데 아까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그 가장 긴밀하게 한 집처럼 어떻게 보면 사는 공동체 한 집처럼 거의 큰 건물에 거의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10년 됐는데 성미산 소행주는 이게 공유주택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조인데 여기는 좀 널널해요. 어떻게 널널하냐? 7층까지 이제 자기들이 이분들도 처음에 육아로부터 얘들 키우기가 힘드니까 모여서 우리 공동 육아하자. 그래서 이제 공동 육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얘들이 좀 커도 헤어지기가 아쉽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같이 하고 7층짜리 집을 마포에다 이제 그 성미산 쪽에다가 지었는데 짓고 이제 그 7층까지 짓고 한 층당 2가구씩 짓고 1층만 커뮤니티 공간을 놓고 거기서 얘들을 같이 키우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다른 빌라나 다른 아파트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각 층에 2가구씩 전부 다 따로 사는 건데 1층에 커뮤니티 공간만 놓고 저녁밥 먹을 때만 같이 모이고 또 그런 모임 하거나 뭐 거기서 철학 공부 모임도 하고 무슨 일본어 공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때만 이제 모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느슨하죠. 느슨하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 하면은 특징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고립되고 요즘 각기약진 혼자 모래알처럼 되면은 외롭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텔레비전이고 전부 다 그런 건데 공동체 특징은 그런 것에서부터 멀어져 간다. 왜냐하면 그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런 걸 할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갈증도 많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TV를 안 놓고 한 집만 자기는 TV를 논다 그래 한 집. 그래서 주말에는 드라마를 같이 모여서 보는 식으로 주말.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TV 없을 때 동네에서 한 집 TV 있으면 다 모여서 그 레슬링도 보고 권투도 보고 축구도 봤는데 물론 연속극도 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한 집에 모여서 드라마 보니까 보는 모습이 또 가가 아니더라고요. 보면서 옛날 어른들 노인들 아이고 저 죽이려는 어찌했을거나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이 막 보면서 막 심취해가지고 같이 막 오버랩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서로 막 웃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한마디씩 코멘트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또 드라마를 보면서도 또 잔치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마을 회의하고 이게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적게 벌고 적게 쓰고도 행복한 삶, 이제 자본주의 욕망 추구의 삶에서 벗어날 길은 경쟁에 조금 더 뒤처져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은 아까 그 은혜 공동체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생활비가 너무나 절약된다는 거 같이.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나 캠프 비용만 하더라도 얘들이 다른 집에는 얘 옆집에는 캠프 가는데 엄마 왜 우리는 캠프 도구도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뭐 꼭 금방 질릴 거면서 쓰지도 않을 거면서 막 얘들이 한번 졸라 싸면은 부모들 그렇게 졸라 싸면 또 안 살 방법이 없어요. 애 키우면은. 근데 그럼 뭐 그런 거 뭐 하나 살려면은 금방 막 1,2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집에 다 빌리면 되는 그런 건. 다 빌리면 전부 다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빌려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서로 돌려 쓰고 그러니까 이종 얼마나 하면 야 요즘에 그렇게 자린고비로 살아 그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캐리어조차도 안 사고 나눠 쓴다. 캐리어 충분히 나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일일이 집도 좁은데 그런 거 다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얼마나 절약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 같은 때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세배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합니다. 늘 같이 모여서 놀러 가고 이게 이제 왜 같이 살면 이렇게 전략이 되는지 이제 한 분이 얘기한 이제 코멘트입니다. 자기도 뭐 NGO 단체에서 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어떻게 NGO 단체 가서 근무하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최저 생계비 정도의 월급을 박봉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서울에 그렇게 월급을 받고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든데 자기는 공동체에 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지 모르고 풍족하게 산다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같이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사니까 똑같이 먹고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서 같이 많이 그게 이제 공동체라고 해서 늘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또 공동체로 모이면 그걸 잘하다 봐요. 여자들끼리만 저녁에 모여서 술 마시는 모임, 남자들끼리만 2박 3일 놀러 가는 모임, 또 얘들끼리 뭐 이런 걸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훨씬 또 재밌대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 다양한 이런 식으로 모임을 해가지고 재미를 이렇게 돋구고 훨씬 더 깊숙이 또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사 가정 내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야 내려와 그래서 여자들끼리 한잔 하면서 또 이제 다 풀고 또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또 가서 풀고 그러니까 싹 해결이 돼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모여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등도 해결하고 재미도 북돋고 이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발건물인데 여기도 이제 인수동 이제 북한산 밑인데 여기는 그 한 울타리 내에서 살진 않습니다. 한 울타리 내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근처에 이제 이 사람들 얘기로는 밤에 마시를 다닐 수 있는 밤에 이제 마시를 다니려면은 적어도 한 200~300m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마시를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서로가 살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그쪽에 이제 빌라들이 주로 많은데 한 사람은 이쪽 빌라 1층, 한 사람은 저쪽 빌라 3층, 한 분은 이쪽 빌라 2층 이렇게 살면서 그 가운데다가 공동 식당만 두고 공동 식당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다 이제 공동 카페를 두고 공동 도서관을 두고 그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서 또 그 옆에다가 또 공동 어린이집을 만들고 또 공동 초등학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중심으로 다 이제 공동 꼭 같이 하늘탈에서 안 사도 이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얼마나 긴밀하게 또 사는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한 이 대표가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동체 심취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30년 됐더라고. 30년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되는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한 300명이 이제 사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인수동에 150명이 살고 이제 도시에서만 살지 말고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시골에서 살자 해가지고 강원도 홍천에 100명이 내려가서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울타리 안 살아도 이런 게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 꼭 한 집에서 안 살아도. 그러니까 공동 밥상에서 이런 식으로 늘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은 각자 따로 애들을 키우면은 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러고 저녁에 와서도 그러고 얘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밥 먹을 때는 내 밥이 얘들만 우선시 되고 얘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뭔 맛인지 밥인지 뭔지 구분도 안 가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몇 숟가락 그냥 우겨 넣는 정도로. 그러니까 삶의 질이 그 정도니까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제 요즘 부모들은 야, 니 딸들을 보고 니들 애 낳지 마. 이래 버린단 말이야.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 오면은 전부 다 식사 시간 자기 식사하면은 남이 이렇게 다 봐주는 거야. 남이 자기 엄마가 아니라도 다. 뭐 옛날 시골 마당 공동체하고 똑같이 아줌마, 고모, 삼촌 다 여기는 이모라고 부르는데 이모나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모, 삼촌, 형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설사 혼자라도 얘들이 얼굴이 낱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을 이렇게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으니 혼자 아무도 자기 안 챙겨주고 안 봐준다고 징징 요즘 애들은 다 울었었는데 엄마는 어디 가버렸냐고 전부 다 일터로 가버리니까 징징 우는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낱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지들은 일찍 밥 먹고 나면 엎드려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면 이제 이런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먹고 또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여기 이제 강원도 홍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사는데 강원도 홍천에서도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을 한때 어울려서 3일 학림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 태극권도 가르치고 철학 수신, 뭐 마음 닫기 이런 것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나 능력 있는 사람 가르치고 아무나 가서 배울 수가 있는데 또 학생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서 그 이제 고등학교 한 뭐 10대 후반 이런 애들이 주류긴 하지만은 거기서 사는 어른들도 누구나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시에서 따로따로 각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들이 뭐 문화센터 강좌를 한다 어디 절에 가서 뭐 듣고 싶어도 뭐 공부하고 싶어도 얘들이 엄마는 항상 엄마 일만 스스로 챙기고 내가 찾을 때마다 없다고 땡깡 놓고 이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불만인데 여기서는 서로 이런 식으로 얘 아빠 아니에요 얘 아빠지 이런 식으로 남이 아빠가 뭐 지 부모들은 다른 수업에 들어가 있으면 남들이 그냥 봐주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원망할 일이 없는 거죠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제 거기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냥 부모 노릇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같이 봐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체는 늘 얘들이 저번에 이제 해외 공동체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공동체 살면은 얘들이 이제 우리는 삶과 분리해서 학교라는 공간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집에 오더라도 삶으로 전부 다 뭐 청소도 안 시키고 밥도 안 시키고 얘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건 공동체라는 것은 삶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니까 학교고 뭐고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삶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김치 담그고 뭐 하는데도 전부 다 참여를 시켜요.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도 야무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에서 얘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들도 그러니까 이거 뭐 김장하고 뭐 하는데 여기서 얘들이 이제 거기서 중학교 과정이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 우리는 농업 수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디 장난감식으로 한 두세 평 해서 가꾼 우리는 농업 실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얘들 농업 과목은 여기 100명이 식사하는 공동 밥상에 부식을 제공하는 거 채소를 다 갖고 와서 그것이 얘들의 농업 수업이에요. 그 학기의 농업 수업. 얘들의 한 학기 목공 수업은 뭐냐면은
어디 강아지 집을 짓는 게 목공수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살 기숙사 한 동을 짓는 게 그 학교 목공수업이에요. 그 학기의 목공수업이라. 자기들이 직접 살. 그러니 얘들이 얼마나 벌써 중학교 때부터 집을 지어버리니 자존감이 나중에 공부 필요 없어. 나 집 지어서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벌써 중학교 때부터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30살짜리도 전부 다 설거지 하는 건 당연시 되고 삶과 분리되지 않는 철저하게. 그럼 이제 공동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든지 뭐 이제 공부에 대해서라든가 회의에 대해서 또 특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좀 관념론적이고 현실하고 너무 떠나 있으니까 문제지. 실제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가 잘 되는 데는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관념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면은 어떤 공동체가 사람이 모여 살면 반드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텐데 어떤 공동체가 문제 없이 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가 잘 되는 데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고 무슨 공부냐면은 가치관과 철학을 제대로 세우는 공부. 가치관과 철학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10명만 조금 있다 만약에 회식을 하기로 10명만 식사한다. 이분들 10명 식사로 간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무슨 식사로 그 품목을 정할 때 돈 많은 사람이 돈 주머니에서 나갈 사람이 품목을 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뭘 정하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먹고 나서도 나는 그 전혀 입에도 안 맞던데 나는 그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그러면서 괜히 먹고 나서도 돌아서서 기분 상하고 10명이서 같이 먹고도 전부 다 찝찝하고 전부 다 그것이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갈등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늘 사소한 게 인간이라 그 사소한 데서 항상 문제가 벌어지거든.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치관이 분명히 서면 철학을 공부하거나 뭘 공부해서 우리는 기준점을 이렇게 삼는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일 입맛 없는 사람, 입맛 없다는 게 보기 싫은 사람 그게 아니고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입맛이 없는 사람의 제일 약한 사람의 입에 기준을 준다. 딱 원칙이 서면은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산을 넘을 때 가장 어린애 아니면 가장 노약자의 어떤 기준에 맞춘다. 그러면은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툴 일이 없거든. 쟤는 왜 따라와서 남조차 이게 못 가게 이렇게 하고 그래야 이런 식으로 다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면 사소한 욕망 가지고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큰 대의 명분으로 공동체라든가 이 세상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소한 거 가지고 늘 어그러지는 것이지 조금만한 거 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늘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거 가지고 늘 조그마한 샘물에서 큰 강물이 생기는 거지 뭐 처음부터 큰 강물이었던 건 없잖아요. 마음도 전부 다 사소한 감정에서 전부 다 그렇게 벌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철학이 분명하면 그렇게 될 일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공부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막 어려워 막 들레지 이런 걸 읽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관념론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 사람이 발표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데 이야 이 수준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완전 필부고 뭐 상대적으로 무슨 대단히 고학력이라든가 무슨 석박사라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장사함 이사인데 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현실에 적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석박사보다 100배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아내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여기는 이제 싱글들 요즘에는 싱글들이 너무나 같이 살기를 더 힘들어하잖아요. 싱글들 젊은 이제 그 20대 이런 싱글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살기 싫어하고 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싱글들도 30-40명이나 살아요. 30-40명이나 사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야무지게 하더만요. 근데 이것도 참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요즘에 이제 스님들도 행자님들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진짜 요즘 세상에는 어디 총님조차도 행자 한 분 들어왔다고 크게 전부 다 전 대중이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거의 딱 찍고 그러던데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 그렇게 귀한 분을 돌아가지고 군기 잡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요즘 그렇게 귀하게 돌아왔는데 또 나가버리면 또 참 괴로우니까 이게 군기 잡기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체 이렇게 싱글들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비유 맞추려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또 그런 자신감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라에 3명씩이 사는 거예요. 3명씩이 사는데 그럼 방이 빌라가 3개인데 그러면 그 빌라에 우리 같으면 보통 빌라에 방 하나 각자 하나씩 주겠습니까? 한 방에 살겠습니까? 요즘 트렌드로 당연히 하나씩 주죠. 당연히 하나씩 주죠. 요즘 얘들이 누가 같이 살라고 그래요. 부모 자식하고도 형제하고도 절대 같이 안 살라 안 있으려고 그러고 한 방에 가둬놓으면 막 계속 싸우는데 요즘은 형제라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개성이 강하고 요즘은 욕구가 분출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3명을 한 집에서 딱 1년이란 기한을 무조건 정해놓고 무조건 3명이 한 방에서 자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은 서재로 정하고 다른 방은 어떤 모임방으로 하고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자야 요즘 애들은 전부 다 혼자 크고 그러니까 예전에 스님들도 대중처소에 어렸을 때 지내보신 분하고 나중에 출가해서 대중처소에서 한 번도 안 지내보신 분들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렸을 때 구들구들하고 맨날 다투고 이불에 서로 막 걸린다고 형제간끼리 싸우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하고 요즘 우리 새끼들하고는 이렇게 생각 자체부터가 전혀 다른데 전혀 사회성이나 공동체성이 없는데 배려심도 없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것도 강하고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한 방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저기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그 속으로 이제 소가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야, 저 새끼는 왜 그 아침마다 치약을 꼭 가운데서 짜는 거야, 저게. 끝에서부터 조근조근 이렇게 짜면 좋을 것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속이 뒤틀리는 거라 이제. 같이 살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저러면 컵을 먹었으면은 씻어놓을 것이지 항상 저 자리다 씻지도 않고 저 자리다 논대야.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서로 이가 갈리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야. 너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너를 인간으로 안 봤는데 뭐 인간으로 안 볼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보통 우리 인간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는데 어떤 다른 면을 보고는 야, 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마음 쓰는 게 신법이 낫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한번 부딪혀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야,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음부터는 사람 언젠가 모임에 나가거나 어디 나가거나 항상 나가고 싶은 마음 반 또 거기 가면 또 보기 싫은 인간 또 같이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워. 이런 식으로 나가도 못하고 들어오도 못하고 이게 완전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이게 딜레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긴다는 삶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씩 그래서 1년마다 교체를 하더만 1년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사람 사는 게 야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예전에는 자기 요즘 문화가 젊은이들 간에 트렌드가 막 이제 트렌드라는 게 문화 트렌드라는 게 무서운데 요즘 트렌드는 서로 결혼을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많이 이렇게 그리고 결혼하면 미친 거지 그게 이런 식의 이제 트렌드가 많이 돼버리잖아요.